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저는 SK실더스에서 OT ICS 보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OT 보안 필수 요구사항 및 구축 전략입니다. 먼저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보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제조산업에서는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적인 폐쇄망 환경이었던 공장 네트워크가 개방형 네트워크로 변화하면서 IT 네트워크와 OT 네트워크의 연결 접점이 증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OT 자산 원격 운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최적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생산 데이터를 IT 영역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ERP, MES 연동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AI를 이용해서 생산 공정 최적화를 도모하고 RPA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디지털화에 따라서 IT 보안 위협이 OT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OT 네트워크가 개방되면서 IT, OT 네트워크 접점이 많아지고 생산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생산 데이터로 접근하는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OT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위협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따른 보안 위협 경로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IT 네트워크, OT 네트워크 연결 접점을 통해 랜섬웨어 등 IT 보안 위협이 생산망으로 확산되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격 유지보수 접속 경로를 통해서 생산망에 무단 침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영역에 저장된 생산 데이터에 내부 서버를 경유해서 비인가 접근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 환경이 취약하면 클라우드에서 생산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생산 현장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모바일 환경을 취약한 환경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레시피 등 중요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위협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OT 보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OT 보안의 오너십 문제입니다. OT 보안 조직 또는 담당자가 없고 보안 조직 및 생산 조직 간의 아레날이 불명확해서 생산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의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거버넌스 문제로 OT 보안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안 담당자나 보안 생산 조직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 분석 측면에서 보면 OT 영역에서 보호해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 식별되지 않고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때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쉽게 조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OT 보안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당면한 문제에만 치중하고 OT 보안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OT 보안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증대되면서 북미 및 유럽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서 OT 보안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4년 사이버 보안 강화법을 발효하면서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강화 규제를 만들었고 너크 CIP나 페스마를 통해서 점차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NIS2를 통해 EU 회원국의 사이버 보안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CRA를 통해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서도 국정원에서도 국가공공기관 제어 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에 제어 시스템 보안 항목을 정의해서 기반 시설의 제어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그 제조업의 OT 보안 구축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조업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OT 보안을 구현하거나 체계적으로 OT 보안을 내재화하려는 추세입니다. OT 장비 수출 시 필수 OT 보안 요건을 준수해야 돼서 업종에 맞는 OT 보안 컴플라이언스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신공장 구축 시 보안 위협 최소화를 위한 OT 보안 모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OT 보안을 추구하고 그룹 차원에서 OT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추세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T 보안 컴플라이언스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EU,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글로벌 고객사나 합작 법인들이 OT 보안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U에 진출한 기업들은 특정 대상이 되는 경우 NIS2 적용을 요구받게 되고, 디지털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CRA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OT 장비 제조사가 유럽 시장 진출 시에는 IEC 62443, 4-1, 4-2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전력 시스템 제조사는 너크 CIP를 필수로 취득해야 되고, 미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나 합작 법인들은 니스트 CSF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OT 보안 인증이 필수인 경우도 있는데요. 선박의 경우에는 24년 7월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UR 226, 27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완성차 회사 같은 경우에 UNR 155번, 156번의 형식 승인을 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회사, 그러니까 OEM이 자동차 벤더들에게 티삭스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공장 구축 시 OT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신공장을 구축할 경우 생산성 증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망 위협을 최소화해서 공장의 가용성을 보장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가용성 문제로 보안 취약점을 알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고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공장 구축할 때는 관련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하면서 기존 공장이 갖고 있는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화된 OT 보안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OT 보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개별적으로 OT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 운영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향후 OT 보안 관제로에 확장하려고 계획했을 경우에 확장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OT 보안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산 식별과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이에 기반하여 OT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OT 보안 운영 및 OT 보안 관제까지 고려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OT 보안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거버닝 바디는 운영 조직이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 및 정책을 내려주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보안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그룹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그룹 OT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를 제시를 하면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역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열사 OT 관련 부서는 그룹 보안 조직에서 제시한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OT 보안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계열사가 OT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룹 내에 OT 보안을 담당하는 계열사가 각 제조 관련 계열사의 OT 보안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안 구축하고 OT 보안 간제 역할까지 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OT 보안 필수 요구사항 및 구축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T 보안 요구사항을 니스트 CSF 6개의 펑션으로 분류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OT 보안을 추진하려면 제일 먼저 OT 보안에 대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때 보안 조직뿐 아니라 생산 설비 영역에서 OT 보안을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줘야 향후 OT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덜합니다. 그리고 OT 자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네트워크 구성 현황을 파악해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 이후 OT 보안을 위한 보안 통제를 구현해야 되는데, OT 보안 솔루션을 구축한다든지 OT 보안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IT망과 OT망이 분리되었지 않다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하고 인증, 접근 통제, 암호화, 백업 등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탐지 대응 복구를 위해서 OT 영역의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OT 보안 간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OT 보안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3단계 OT 보안 구축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OT 보안 위험을 분석하고 기업에서 OT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OT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OT 보안 솔루션을 구축해서 기업의 OT 보안을 내재화해야 하고 OT 보안 운영 관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안을 운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네, 철저한 자산 분석과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OT 보안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기업에 최적화된 OT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OT 보안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때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국내외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해당 기업 현황에 맞는 보안 거버넌스와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보안 솔루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OT 보안 전략에 따라 OT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때는 해당 기업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는데, OT 보안 핵심 6개 영역에 대해서 다음에 OT 보안 솔루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T망과 OT망은 반드시 분리해서 OT망을 보호해야 하고, 생산망 내 HMI나 DCS 서버 등은 윈도우즈 OS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공정 백신 설치가 필요합니다. OT망으로서의 원격 접속을 통제하는 솔루션, OT 네트워크 가시성을 제공하는 OT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IT망과 OT망 간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인더스트리얼 DMZ를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OT 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솔루션 구축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OT 보안 솔루션이 구축되고 OT 보안 프로세스가 정립되면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제어 시스템 신규 도입 시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제어 시스템 취약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OT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 인증 시스템 등 OT 보안 솔루션을 운영해야 하고 OT 보안 간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로써 디지털 혁신 추진에 따른 OT 보안 구축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OT 보안 시장은 글로벌에 비해 더디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조업에 대한 OT 보안 위협은 더디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대되고 있는 OT 보안 위협과 강화되고 있는 OT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OT 보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시는데 오늘의 발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